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야장 5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6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자, 공자가 도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도라는 것도 현실의 그때 정치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추상적인 공자가 말하는 도는 우리가 후세에 말하는 추상적인 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여러분 이 사실은 음양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쓰는 말이죠. 음양도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초기의 음양이라는 개념과 후세의 금원시대 이후의 음양이라고 하는 말은 좀 많이 달라요. 어감이. 또 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라는 것도. 기라는 거 특히 그렇죠. 이와 같은 용어들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리 해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어가 어떠한 용어, 그것은 현대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는 거. 어떠한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학술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용어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이런 소리예요. 세상의 정치가 잘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것인데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자로뿐이구나 이런 소리예요. 근데 자로가 그것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이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자기를 선택했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공자가 가로되 유아는 용을 좋아함이 나를 넘어섰지만 죄를 취할 바가 없다. 요 죄라고 하는 건 요 밑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아요. 용기를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남용에 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논어의 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아니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게 했는데 아니 처자식은 안 데려갑니까? 자로도 그렇지. 여기에는 자기 그 권속 가족이 없어요. 오직 공자하고 제자들 간의 일이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 공자는 가정생활이 어떤지 자로도 그러고 이 사람들 제자들이 공자를 따라서 외국으로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이랬을 때 몇십 년에 거쳐서 했을 때 처자식도 데려갔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생계라든가 이런 게 물론 굉장히 공공한 건 사실이지만 처자식들의 원성이 이 글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야, 이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이거 가정생활은 이루었겠는가? 또 뭐는 이렇게 좋게. 천하를 위해서 가정은 희생될 수도 있다. 따라와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혼당하죠. 공자도 이혼하고 전부 다. 그것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것은 권도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나 이런 글들을 자꾸만 여자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자 얘기 딱 한 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데 나쁘게 나와요 또. 그래서 육아가 욕먹고 공자가 현대 여성들한테 비판받는 소지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 남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 부는 벌려다. 뗏목이다 이 소리죠. 정자하르되 부의 짓하는 바다를 건너갔던 탄신은 결국은 뭐냐면 천하에 어진 임금이 없음을 탄식하다. 왜 어진 임금이라고 그랬죠? 어진 임금이 없다. 또는 명궁이죠. 밝은 임금이 없다. 어진 임금이 없고 밝은 임금이 없으니까 공자를 안 썼다는 거죠.
현군과 명군이 있었다면 공자를 반드시 썼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근데 자로는 의에 용감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의에 용감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취지할 바가 없다. 용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미한 말이에요. 아주 미묘한 말. 공자가 한편으로는 칭찬했지만 자로가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용 때문에. 결국은 이게 뒤에 가서 나중에 자로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자로가 위나라의 난에 괴이하고 출공첩 아들 간의 권력 다툼에 의해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자로가 새겨들었어야 되는데 새겨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공자의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로가 의에 용감했다. 고로 능히 자기를 따라온다고 했으니 이것은 다 가설에서 한 말이다. 자로가 근데 이것을 실제로 여겨서 부자가 선생이 자기와 같이 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로 했는 거로 부자는 그 용기를 칭찬했으나 자 여기 사리를 헤아려서 재탁이라고 하는 건 헤아린다. 이 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옷을 수선할 때 옷을 꼬맬지 잘라낼지 길지 이렇게 하는 걸 재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매라든가 목이라든가 뭐는 아랫단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리를 재탁하여서 의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결국은 자로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로는 죽을 때도 정말 용기 있게 죽었어요. 후인들이 함부로 자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난 중에 했는데 상대방의 군사가 자로를 칼로 쳤는데 자로의 가끈이 끊어졌어요. 칼이 피하다가. 근데 뭐라 그랬냐면 결령이사다. 군자는 항상 용모가 바라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끈을 매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야죠. 그렇게 죽었어요. 맹무백이 자로의 어짐을 물은데 하는데 나는 모른다. 자로가 인에 대해서 1월지라고 하는 거 예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3월 불이인이라고 아내는. 근데 자로는 하루나 한 달 정도는 어질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면은 또 어질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해서 능히 반드시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 고로 알지 못한다고 공한 거죠. 또 묻기를 유야는 천승 그런데 또 물은데 그래도 또 물은 거예요. 자로에 대해서. 유는 천승지국의 가히 여기서 부는 뭐냐면은 군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군사 능히 군사를 다스릴 수가 있다. 천승지국이라고 하는 건 제국을 천승지국이라 그래요. 한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가히 병권을 움직일만 하다.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딘지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는 병야다. 옛날에는 전부로서 병을 출했다. 고로 병이 부가 된 것이다. 춘추전에 소위 실색패부라는 말이 있어요. 패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얘기할 때 폐옥 이렇게 하면 누추한 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의 변변치 않은 군사를 다 긁어 모아 채나를 쳐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변변치 못한 낡은 군사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라든가 저기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예, 또는 패방, 예, 저희 부족한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자료 재능이 예, 가히 본 것이 이와 같다. 그러나 인인즉 나는 모르겠다. 예. 또 구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럼 뭐 구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자료 구는 천실지읍과 백승지가에 가히 그 사람은 그 수령으로 삼을만 하지만 어진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벌써 공자는 자기 제자 가운데 쟤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쟤는 그릇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물 취지예요. 예. 자, 천실은 대읍이요, 백승은 경대북하다. 아까 천승은 저우국이라 그랬죠. 백승은 그 저우 밑에 있는 경대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조금 이제 이해하시겠죠? 쟤는 그 것의 가신의 그 통어다. 예. 그 지역의 수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수령. 적은 어떠합니까? 예, 공서적이죠. 적은 조정에서 띠를 두르고 속대해서 쓸만하다. 띠를 두르고서 조정해서 쓸만하다. 그래서 외교의 손님들을 빈객들을 잘 부릴 수가 있지만 빈객과 더불어 말을 잘 시킬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만큼 이 사람은 외교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공자 제자니 성은 공서요 자는 자화다. 공자가 자공에 대해서 그 이르기를 너하고 아내하고 누가 낫느냐라고 넌지시 물어본 거예요. 야, 너가 볼 때는 그 아내하고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유는 이긴다, 낫다 이런 소리죠. 대가로되 사야가 제가 어찌 감히 아내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10을 알고 우리가 문일집시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 열 가지를 다 알고 근데 저는 겨우 하나를 들으면 둘 정도 알 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이라고 하는 건 수의 시작이요. 10은 수의 맞춤이다. 근데 2는 1의 상대적인 거다. 예, 대하는 거다. 안자는 명예가 비치는 바에 명예가 어떤 그 밝은 예지가 비추는 바에 시작에 나가서 끝을 본다. 시작에 나가면 그 맞춤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극도로 칭찬한 거죠. 자공은 추측해서 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을 아는 것이니 무소불열과 고왕지례가 바로 그 경험 그 증거다. 이렇게 험이라고 하면 그 증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기뻐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는 말하고 고저왕이 지례자 운저 이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 시를 논하는 데서 그 자공이가 그 젊었을 때 가난해가지고 그 화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데 아첨하지 않고 부유한데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다 했다고 그러는데 공자가 시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절여참 여탕여마라 이런 얘기하니까 저기가 예의 후원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얘기했더니 앞으로 다가올 걸 알더라.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그 자공이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공자가 이르되 불려야 아니라 오여의 불려야 아니라 그래 너는 아내만 못하다. 나는 네가 아내만 못하다는 것을 허락한다. 기분 되게 나쁘죠. 이런 말 들어보세요.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평가를 하죠? 자공도 그래도 한 시대에 정말 그 천재인데 그래도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의 경우 선생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을 비교 평가를 하면은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너는 아내만 못해.
나는 네가 아내만 못하다는 것을 허락한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공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 여는 허다. 호시가로되 자공방이네. 자공의 성격이 이 방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이미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 이건 공자감이에요. 너는 자꾸 사람을 비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비교할 그한 한가한 시간이 없다라고 이미 말했고 또 너와 더불어 너가 그 아내와 누가 낳는지 또 질문해서 그 스스로 아는 것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한 것이다. 그 자지지와 스스로 아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한 것이다. 문일지식은 상지의 자요, 가장 뛰어난 자질이요. 그리고 생이지지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일이 지인은 중인 이상의 자질이니 학이지지. 이것도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그 자질이다. 자공의 평일에 자기로서 아내를 이렇게 항상 비교하여 자기가 불가기고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교함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지지명으로서 자기 자신 아는 분명으로서 또 자굴함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스스로 굽히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허락하시고 거듭 허락하시니 이것이 소위 마침내는 성여천도를 듣게 된 것이니. 자, 이거는 뒤에 자공이 얘기한 얘기예요. 부자지 언 성여천도를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한 거를 듣지 못했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결국은 질문이 했다고 하는 거는 자공의 학문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마침내 성과 천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유이니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을. 다만 문일지의로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문일 하나를 듣고 둘을 아는 이런 초보적인 단계로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성과 천도를 들을 수 있는 경지까지 이미 자공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선생이라도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데 속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런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왜? 자식으로의 생각이에요.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누구를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공자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이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잘해주다가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억가심정 가지고서 속으로 뿡 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누구든지 보통 사람 다 그래요. 근데 공자와 제자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야 막 이런 식으로 아무개야 이러죠. 그렇게 쉽게 못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자는 이와 같은 것을 흉내를 못 냈어요. 맹자의 제자도 이렇게 따라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공자도 그렇고 공자의 제자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내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정말로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나중에 그 선생하고 제자 가운데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트러블 생기는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에도. 제어가 낮에 잠을 자거늘 공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는 사귈 수가 없으며 이게 조각하다 했죠. 칼로서 나무 푸석푸석한 쓸 수 없죠. 분토지장은 옛날에는 담장을 진흙으로서 만들잖아요. 그것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하면 담장 무너지니까. 근데 제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탓하리요? 여긴 배일 주자가 아니라
제어에 대해서 그 내가 꾸짖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낮잠 잤다고 피곤하면 잘 수도 있는데 주침은 낮에 당해서 잠자는 거다. 후는 썩은 것이다. 조는 각화다. 새기는 거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새기는 거다. 오는 흑손지라는 걸 많이 다루죠. 그 지기가 혼탁해서 가르침에 필바가 없는 것이다. 여는 어사다. 주는 책망한 것이다. 좋게 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에 심히 책한 것이다. 이게 좋게 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심히 책한 것이다. 맹자의 글. 이것을 불교지 교회라고 그래. 불교지 교. 가르치지 않는 것이 그거 가르치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자식한테 야 임마 너 지금 하는 거 너 그래 내가 너 그만둔다 앞으로. 야 너한테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 제일 심한 꾸짖음이죠. 그런 소리예요. 좋게 책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가장 심한 책이다. 이것을 불교지 교회라. 맹자에 나옵니다. 낮잠 한번 잤다가 재현은 그냥 여기 그 논어에 나오는 글에는 욕만 맨날 먹는 글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당대에 다 수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자가 말해요. 내가 처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그 사람 그렇게 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오늘날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관찰하게 된 것은 제어 때문에 이것을 바꾼 거다. 바꿨다. 말도 듣지만 행동도 내가 본다. 이런 소리죠. 제어가 능히 말은 잘하고 행실이 미치지 못하는 거로 공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여지 사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잘못을 바꿨다. 또한 거듭 책망한 거다. 호시가로되 자활은 아마 그 연문일 거다. 잘못 들어온 글이 늘려진 글이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느 날 하루에 동시에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어가 욕 먹는 게 여러 번 나와요. 그 욕 단상에 대해서 상을 1년상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러나 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 상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범시가 그러되 군자가 학문에 있어서 유일자자하야 폐이유의 인이.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날마다 애써서 날마다 열심히 해서 패라고 하는 건 죽은 뒤에 끝인다. 죽은 뒤에 끝이니 원래 유일자자 폐이유에는 그 일종의 관용적으로 쓰는 얘기예요. 말이에요. 오직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 것이다. 제어가 주치마니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우리가 자포자기라는 말을 하죠. 스스로 포하고 자포자기.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라는 말도 우리가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책망하시니 호시가로되 제아가 능히 지로서 기를 부리지 못하야. 여기서도 지가 나오고 기가 나오죠. 이것도 맹자에서 나온 거예요. 맹자의 호연지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기지오도 무포기기니라. 그 뜻을 잡고도 그 기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지기지오도 무포기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은 사설을 많이 보아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쓴 글의 의도를 그냥 한눈에 다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을까? 우리는 본문만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와 같은 행동, 이면의 것을 해석하는 거는 맹자의 용어를 가지고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거연이 권하니, 그냥 편안해서 권태로우니 이것은 연안의 기가 이기고, 나태한 기운이죠. 우리가 어떤 연애라든가 편안할 때 보면 우리 몸도 그냥 좀 눕고
기대고 그러죠. 예전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예전 선비들은 연안지기가 이기고 경계하는 마음이 나태해졌던 것이다. 성현의 옛날의 성현은 미상부라면 우리도 지금 쓰죠. 예. 해타 황량으로서 근심했다. 예. 몸이 풀어지고 나쁜 생각, 음탕한 생각 이런 것들로서 걱정하고 예. 근려해서 근려 불식 자강이라는데 근려해서 자강 불식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예. 자강 불식을 했으니 예. 이것이 공자가 심히 제열을 책망한 것이다. 말을 듣고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성인이 이것을 기다린 이유에 능한 것이 아니요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학문을 모두 다 의심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공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러면 공자가 정말로 그 말을 듣고 행실을 봐야지 그 사람은 알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다린 이후에 능한 것이 아니요. 불자 맨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에 인해서 모두 그 배운 것을 의심했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이니 그러니까 근어언이 민어행으로 그들로 하여금 말을 삼가하고 행실을 민첩하게 시키려고 한 뜻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해석 참 잘 해놨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